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칠판에 미리 적어놨다시피 왜 모군에 금이 반응한다고 말할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마침 개 묘년이잖아요. 근데 나무의 운인데 왜 금이 반응한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예전에도 비슷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외적인 경우는 제가 소개를 안 드렸기 때문에 다시 재업로드 할까요? 그리고 영상이 너무 많아서요. 언제 그 말씀 드렸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목 상태가 요즘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쿨럭쿨럭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쿨럭쿨럭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특별하거나 뭐 독특한 뭐 이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다 기존에 있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제 묘목이 이렇게 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1년 내내 이 나무의 기운이 이렇게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년 내내.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무의 기운이 세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월운에 이제 금과 관련된 사, 유, 축이 온다면요. 당연히 요 사 중에 있는 경금이 묘 중에 있는 간목하고 충돌하겠죠. 그리고 유금 안에 있는 경신금이 묘 중에 있는 가불목하고 또 충돌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축 중에 있는 신금이 묘 중에 있는 을목하고 또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갑경충 그리고 우리가 을신충 이렇게 배우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내년 운이 묘운이다. 그러면 나무가 정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운에서도 당연히 반응을 하겠죠. 이를테면 수운이 들어오게 되면 수생목을 할 것이고, 화운이 들어오면 목생화를 할 것이고, 당연히 다른 운들하고도 다 반응을 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을 논할 때 흔히 이 충을 많이 이야기하긴 합니다. 물론 충이 무조건 갑작스럽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것도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리겠지만 사중의 경금은 좀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왜냐고요? 사화가 생지잖아요. 생지는 이 금운동을 시작을 시키는 기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경금이 양간이잖아요. 양간은 그 기운이 대단히 강하고 이렇게 스타팅을 시키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운이라는 거죠. 그럼 갑자기 확 하고 치고 올라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중의 경금, 이게 이제 5월 한 20일부터 30일 사이에요. 이때는 사중의 지장간 속의 경금과 묘중의 지장간 속의 간목이 좀 세게 부딪히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충이라고 또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또 안 좋은 건가? 좋은 건가? 우리가 명리 공부할 때 버려야 되는 게 딱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충은 나쁘다. 합은 좋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합에서 인생이 몰락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충에서 인생이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먼저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모군에서 금이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얼추 짐작하셨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모군이다. 그럼 목이 이렇게 계속 떠 있다라는 거죠. 목이 계속 떠 있는데 그 와중에 충하는 기운인 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우리 눈에는 가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대운이 금대운이다. 근데 내년에 세운으로 목이 들어왔다. 그러면 대운에서는 금이 계속 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세운에서 나무가 들어오니까 세운의 나무가 대운의 금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명식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목으로 인해서 결국에 금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축소시켜서 말씀드려 볼까요? 이룬이 뭐 임자일이다. 그러면 오시 같은 때 어떤 가시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겠죠.
심리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눈으로 보이는 큰 변화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동수가 생기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건 제가 각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네, 지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음과 양이라는 거는요, 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의 밸런스 게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이 역이라는 게요. 음이 너무 태과해지면은 양을 막 추구함으로써 이 밸런스를 서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양이 너무 태과하면은 음은 작아져 있겠죠? 그럼 이때부터는 음을 더욱 집중하고 추구해서 음의 기운을 크게 맞추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역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내년에 묘목은 나무의 왕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올해 이민년 같은 경우는 나무의 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나무지만 사실 지장간 속에 제일 끝부분에 갑목이 있는 것 뿐이니까요. 그런데 묘목은 지장간 안에 가불목이 있으니까 나무의 왕이라고 할 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네, 이렇게 나무가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금을 우리가 더욱 갈망하고 추구해서 균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의 왕이 들어온다는 건 나무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금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제가 모군이 들어오면 금이 반응하고 금운이 들어오면은 모군이 반응한다, 목이 반응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죠, 실은. 네, 뭔가 저만의 독특하고 막 특이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서 이제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전부 다 금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런 명식에서 모군이 들어오게 되면은 모군이 들어오면서 금의 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 명식에 나무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 나무 자체가 훼손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느낌이죠. 명식 자체가 금밖에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요즘 상태가 정말 너무 안 좋아요.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금밖에 없는데 나무가 들어온다는 거는 나무가 훼손되기 위해서 들어온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혹자들은요, 선생님 나무가 들어오니까 나무가 힘이 좀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명식은 명식 디자인 설계 자체가 금들 사이에 나무가 이렇게 짓눌려 있는 형태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나무한테 힘을 준다라는 거는 나무가 이 하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들이 착착착착 다 쳐내겠죠? 나무를. 그럼 이 경우에는 그 작용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군이 들어오니까 금의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오히려 모군이 들어와서 목이 다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신묘로 해보겠습니다. 신묘. 자, 그럼 금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무겠죠. 그럼 이럴 때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요, 마찬가지로요, 금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뭐 묘년에 신유월 같은 때가 딱 되면요, 금이 훼손될 수밖에 없겠죠. 왜겠습니까? 명식 설계 자체가 목과 금의 밸런스가 너무 안 맞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목이 들어오니까 금이 동해서 움직이고 금이 들어오니까 목이 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기보다는 목이 들어오면 금이 훼손되는 그런 형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형태에는 목이 들어오면은 목이 오히려 훼손되는 형태였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우에는요. 그런 형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사주 원국이 금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냥 단순하게 명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이 없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목이 들어왔을 때 금이 반응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수생목으로 이어지겠죠. 만약에 천간이라도 이렇게 경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명식이 있으신 분 계시다면 한번 스스로 살펴보세요. 천간에 있는 경금하고도 작용을 합니다. 마치 갑경충처럼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정말 이렇게 수기운밖에 없다. 그럼 수생목으로 가겠죠. 그럼 어떤 분은 금기운이 아예 없고 화기운만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목생화로 가겠죠. 그럼 목생화로 가게 되면요. 이분은 모군이지만 오히려 화를 키워줬으니 수기운과 반응을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이렇게 수기운만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경우 있었잖아요. 자묘형살 이거를 논하기 전에요. 오행의 상생 상극을 먼저 우리가 보는 게 옳아요. 자, 그러면 수생목이 됐죠. 그러면 나무가 이따만하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럼 월운에서 사유축이 왔을 때에는 작용이 아무래도 있겠죠. 나무가 커져 있는 상태니까요. 자, 그리고 사주 원국에 목과 반응하는 금이 없더라도 천간이나 지지에 다 없더라도요. 대운이나 대운 천간이나 대운 지장간에 금이 있다면 이도 역시 반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렇게 묘일주인데 묘유충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사주 원국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또는 묘유충이 아니더라도 묘사, 네, 사유축이니까 어차피 금에 동조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나무의 왕이 이렇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우리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또는 뭐 유금인데 뭘로 할까요? 유해 이렇게 있다. 그럼 해수도 결국에는 나무에 동조하는 세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과 금, 사유축, 해묘미 이런 기운들을 갖고 계신 둘 다 갖고 계신 분들은요. 내년에 아무래도 작용이 좀 더 강하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묘목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작용이 생긴다고 보시면 안 돼요. 떨어져 있으면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걸 충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충이 언제 생기는 건가 하면요. 묘목이 들어올 때는 앞에서 묘충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별 일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유금이 들어올 때에는 저 뒤에서 묘충이 또 생기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묘목하고 유금이 떨어져 있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요. 내년에 묘목이라는 글자가 1년 내내 쭉 지속이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현상은 있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 상태에서 월운으로 사유축이 온다. 그럼 여기에서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월운에서 묘유축이 오게 되면요. 여기에서 강하게 반응을 하고 사유축은 월운에서는 얘와만 또 반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이 월운 자체가 요 묘목과 반응하는 거고 이 유금은 1년 내내 안 그래도 투닥투닥거리고 부딪히고 있었는데 사유축 그리고 해묘미 이 운들이 올 때마다 즉 목하고 금의 월운이 올 때마다 작용이 이 세운과 사주 원국과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일지에 있는 묘목은 사유축이 올 때만 네 목과 금의 작용이 충돌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요. 제가 왜 수운이 들어오면은 화가 동하고 또 목운이 들어오면은 금이 동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 어떤 하나의 세력이 대단히 강한 경우 그래서 서로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를 예외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는지. 근데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군에서는 금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 가장 가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운에서는 수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 가장 가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떤 특별하거나 독특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론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역학의 기본적인 음과 양의 밸런스를 찾아간다는 어떤 측면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괜히 이제 영상 종료하고 나면 빠진 내용 뭐 있을까봐 조금 생각이 많아지긴 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목 혹사시켜가지고 목 상태 안 좋아지게 되면은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환절기니까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 상태도 잘 점검하셔서 늘 365일 건강하실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